안녕하세요.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기자판에 대한 강의도 했고 파기환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항소심처럼 모든 것을 인식으로 보고 행위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규범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파기돼서 환송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 파기환송이 단순히 소부에서 파기환송이 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소부에서 됐을 경우에는 파기돼서 고등법원에 내려오고 다시 대법원으로 갔을 때의 번복 가능성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전원합의체로 이번에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지만은 이번 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 내려가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을 했을 때에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상급심이죠. 상급심의 법률적 판단에 반드시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무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또 무죄 추정주의를 얘기하면서 아직은 무죄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이 있더라도 아직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충분히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죄는 확정된 거나 같습니다. 다만 형을 대법원에서 직접 선고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는 것 뿐이지 아직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유죄는 이미 확정된 것이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여러분도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판단하는 내용을 판결 이유를 방송을 통해 다 들어보셨죠. 그 판결 이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절대로 벌금 100만 원 밑으로는 선고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연 무효의 형이 선고될 것이 100% 확실한 사람이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선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직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정치인의 도리로도 맞지 않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형이 곧 선고될 것이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될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불행한 국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심, 2심 대법원에서 판단이 쭉 이루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을 통해서 항소심의 판결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명확히 지적하였고 그 지적된 결론에 따라서 항소심은 그 결론에 기속되어서 무조건 유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을 선고하는 것도 제가 예상컨대 1심의 형과 같은 정도 수준의 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였을 때 과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그것이 선거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지금 말한 내용들을 보면, 김문기 씨와의 교류행위와 관련된 것. 이것이 결국은 그 당시 대장동의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고, 그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자격,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택을 위한 전제 조건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백현동에 관련된 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시한 내용은 결국은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인가를 얘기하고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실은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될 가능성이 없다. 단순히 뭐 어떤 잘못된 문구를 써서 피켓을 드는 것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 추세에서 이 사례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날 가능성은 제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 무효형이 매우 확실한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한 상황에서 선거에 나오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개혁신당의 공명선거본부장으로서도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지만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국가가 이렇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불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비전, 국가를 위한 비전과 미래의 계획, 이것을 가지고 선택을 받아야지 내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 당선 무효형이 될 만한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에 그 부분이 좌우된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나라를 대변할 사람인가?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대법원의 판단에 통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거와 다름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후보가 될 수 있네 없네 선택을 받겠네 맞겠네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핵심은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 내려갔을 때의 판결이 번복될 수 없고 이미 유죄는 확정된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재상고되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상고심, 다시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재상고는 바로 기각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유죄는 확정된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